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장점을 찾아주는 남자 사주상담가 이교입니다. 이교의 사주 토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새해가 시작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새해가 되면 많은 분들이 결심을 하잖아요. 담배를 끊어야겠다, 술을 끊어야겠다, 뭔가를 해야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는데, 특히 담배 끊겠다고 하신 분들은 꼭 끊으시길 바랍니다. 술이라는 것은 뭐 쬐끔씩 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리고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면서 뭐 한두 잔 정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담배라는 것은 아무리 생각을 해도 백해무익합니다. 게다가 요즘에는 담배를 필 수 있는 데도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담배 피시는 분들이 고생이 많은데 이번 기회에 꼭 끊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어떤 얘기를 나눌까 이렇게 정보를 찾아보다가 황하나 씨가 이번에 마약을 해갖고 다시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마약이라는 것은 안 좋은 것이고 상당히 나쁜 거죠. 악의 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선량한 분이고 뭐 마약이고 뭐 이런 것은 그냥 말로만 들었지 그런 건 전혀 모르고 이렇게 살아가시는 분들인데, 사실 미국만 하더라도요, 이 마약이 상당히 일반적으로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재미교포 출신 연예인들이 한국에 와서 활동하다가 마약에 걸린 다음에 뭐라 그래요? 한국에서는 불법인 줄 몰랐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미국에서는 어떻다는 얘기예요? 별거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마약이라는 게 많이 퍼져 있는데, 이 마약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테고요. 그런데 이번에 황하나 씨가 또 마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집행유예 기간에 걸렸기 때문에 교도소에서 좀 오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분의 사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분이 무진년 김이월 기사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노란색 토기운이 엄청 강하죠. 이 사주는 시간을 몰라서 그렇지 어떻게 보면 특별격 사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특별격이 아니라고 하고 딱 생각했을 때 비견겁제인 토기운이 너무 강합니다. 이런 분들은 고집이 아주 세다고 볼 수 있고요. 이런 상류층 자제로 태어났잖아요. 재벌 자제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분들은 더더욱 자기 고집이랄까 뭐 프라이드랄까 뭐 이런 게 세다고 봐야죠. 그래서 그 대부분 상류층 자제분들을 보면 예의도 있고 사람들의 교양도 있고 다 훌륭한데, 간혹 가다가 그 부모님 말씀을 잘 안 듣고 그리고 무리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제 좀 통제하기가 어렵다고 봐야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황하나 얘기 나오면 뭐가 또 뒤따라 나와요. 남양유업. 이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황하나 씨 한 명 때문에 남양유업이라는 그 이미지가 엄청나게 지금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재벌들 재벌 자제분들도 행동이 쉽지가 않은 게, 자기가 재벌 자제로서 아무리 좋은 일을 하더라도 그 뭐 유명해지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좋은 일로. 그런데 이렇게 마약 같은 거 하다 걸리면은 계속 남양유업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회사 이미지를 엄청나게 추락시킨다고 봐야죠. 그런데 이분의 사주를 보면 일단 비견겁제가 아주 강하면서 또 뭐가 없어요. 목기운이 없습니다. 목기운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심리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규율, 규칙, 심리적인 억제력. 제가 이런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내가 나쁜 일을 하지 말아야겠다, 마약 같은 것은 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식으로 나를 구속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이 없을 때 자유롭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롭다는 게 제가 지금 좋게 표현한 거고요. 너무 자유로워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들 자녀분들 중에 사주를 딱 봐가지고 우리 애가 관성운이 없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아이는 어릴 때부터 엄격하게 키우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저기 지방에 가면은 무슨 서당 같은 데에서
애들한테 이제 막 예절도 가르치고 막 이런 데도 있잖아요. 그런 데 보내는 게 좋아요. 그런 게 어렵다 그러면 태권도장이라도, 태권도장 같은 데는 어때요? 예절을 가르치잖아요. 규율 규칙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런데 좀 절도 있는데 이런 데에서 교육을 시키는 게 좋아요. 관이라는 게 잘 풀리면 그 사람이 그 잘 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안 될 경우에는 자기 멋대로 막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통제가 잘 안 된다고 봐야 돼요. 특히 황하나 씨처럼 비경법제까지 이렇게 강하다. 그럴 경우에는 말도 안 듣는 데다가 지금 통제가 안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황하나 씨 한 명 때문에 남양유업이라는 이 회사 이미지가 엄청나게 지금 꺾이고 있다. 이렇게 봐야죠. 그러면 이제 황하나 씨가 교도소에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 교도소에 대해서 지금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누가 이제 범죄를 일으켜가지고 구속이 됐다더라. 그러면 그래서 징역 몇 년을 받고 수감이 됐다.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교도소에 가서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뭐 영화 같은 데에서 가끔 보셨겠지만 그냥 막연하게 어디 뭐 깜빵 같은 데 갇혀가지고 살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주 특이한 경험을 했습니다. 군대를 교도소로 갔어요. 경비교도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신병교육대에서 훈련을 받고 착출이 돼가지고 교도소 군인 등만 착출을 해가지고 법무연수원에서 또 교육을 시켜요. 거기서 교육 받다가 이제 교도소로 간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교도소에 딱 갔는데, 처음에 이제 신병이니까 이렇게 딱 서 있는데 좀 긴장해 있잖아요. 근데 경찰차가 쭉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사람들을 막 내려요.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경찰서에서 이제 구속이 돼가지고 일로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찰관들이 이제 그 범죄자들을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제 인계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구치소로 들어가겠죠. 구치소하고 교도소가 차이점이 뭐냐면, 구치소는 형이 확정되지 않은 자. 근데 구속시키는 거예요. 도주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교도소는 형이 확정된 자. 징역형을 이제 사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제 딱 세우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교도소가 있으면 밖에 외정문이 있고 안에 또 문이 있거든요. 그 문 큰 걸 딱 열면 이제 거기에 깜빵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딱 들어가서 처음에 사람들이 이제 왔잖아요. 그러면 옷을 다 벗겨요. 옷을 다 벗깁니다. 그럼 팬티만 입고 있잖아요. 나중에는 팬티까지 다 벗겨요. 그리고서는 뭐 이름, 성명, 이름, 뭐 나이 몇 살, 뭐 주민등록번호 그런 거 막 적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보관해놨다가 그 사람이 출소할 때 다시 전해줍니다. 그런데 목욕할 때도 어떻게 하냐면요, 그 쭉 세워놓고 이렇게 물이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싹 들어가요. 근데 한 1분 만에 나오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어갔다가 딱 들어가면 이렇게 씻어야 되잖아요. 근데 딱 들어가자마자 뭐 물만 막 기어 없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냥 쑥 나와버려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30년 전에는 그랬어요. 그래서 목욕 개호라 그래갖고, 개호라는 게 경계보호의 준말이거든요. 그래서 목욕 개호 하니까 뭐 누구는 거기 가서 근무를 서라 그러면 이제 재수자들 쭉 세워놓고 목욕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이제 그 목욕탕 안에는 총은 안 들고 가고 있고, 총은 안 드는데 그 옆에서 이제 지키는 거죠. 근데 어떻게 목욕하나 이렇게 봤더니 그냥 물에 딱 들어가자마자 금방 나와요. 그리고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징역형이라는 게 교도소에서 징역 몇 년이다 그렇게 노동형이거든요. 그럼 일을 하잖아요. 교도소 사정마다 다른데 밖에 나가서 농사 짓는 경우도 있고 공장에서 일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일 다 하고 들어가잖아요. 들어갈 때 어떻게 하느냐? 항문검사를 합니다. 항문검사. 그러면 그 재수자들이 여러 명 있을 게 아니에요. 그걸 하나하나 교도관들이 다 바지 벗겨가지고 항문을 다 열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매일 그러는 거예요. 매일. 매일 왜 그러느냐? 담배꽁초 주워올까봐. 그러니까 그 교도관들도 그게 이제 일이 돼가지고 맨날 하는 거니까, 그리고 재수자들도 그게 이제 일상화 됐으니까 맨날 바지 벗고 자기 엉덩이 보여주고 그게 매일매일 그 일상화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재수자들이.
그래서 제가 여자 교도관한테는 물어보지 않았는데 그 선배들한테 물어봤거든요. 여자들도 저렇게 하냐고? 여자들도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이 교도소 생활이라는 게 어떤 사람들은 되게 낭만적으로 생각하더라고요. 책 보면서 내가 교도소 들어가면은 나는 진짜 독서는 열심히 할 거야 막 이런 얘기 하는데 그 깜빵마다 다 서열이 있고 엄청 두들겨 맞아요. 그 안에서도 나이와 상관없이 엄청 두들겨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 사는 게 아니라고 봐야죠. 옛날에는 그랬어요. 옛날에는 제가 있을 때는. 근데 지금 보니까 막 호텔처럼 막 지어놨더라고요. 그런 거 딱 보면서 호텔처럼 지어놓고 거기 막 독방도 있고 거기에 막 TV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막 저런 데는 진짜 살만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쨌든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황하나 씨가 교도소에 들어간다니까 제가 또 옛날에 교도소에서 근무했던 그런 기억이 새록새록 나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런 말을 하잖아요. 뭐 수용살이라 그래서 교도소에 들어가는 살, 뭐 이런 말을 하는데 살 같은 건 별로 믿을 바가 못해요. 중요한 것은 음양오행. 황하나 씨가 어때요? 지금 현재 대운이 을묘대운이잖아요. 위아래로 목기운이 들어오죠. 을묘대운. 을묘대운이 뭐예요? 위아래로 관살이 들어오잖아요. 관살이 너무 강하게 들어오면 이것이 부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나를 극하는 거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니 비경겁제가 저렇게 많은데 그 저 비경겁제를 제어하는 간살은 좋은 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위아래로 들어올 때는 별로 안 좋아요. 강하게 들어올 때는. 관이라는 것은 너무 강하게 들어올 때는 다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이 무슨 달이에요? 기축월이죠. 지금 노란색 토기운이 5개나 되는데 위아래로 토기운만 들어오는 이 기축월이 좋은 달이 될 수가 없습니다. 월운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무시하지 마세요. 저도 기축월이 안 좋은 달이거든요. 이번 달에 엄청 고생하고 있습니다. 안 좋은 일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런 사건 사고가 발생할 때에는 그 월운이라는 것도 자세하게 봐야 된다. 월운을 무시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황하나 씨의 사주를 봤을 때 일단은 비경겁제가 강하면서 관성운이 없다는 거. 그리고 현재의 대운이 관살이 너무 강하게 들어오는 데다가 현재 1월달이 또 천간지지 기신운만 들어오는 토기운만 들어오는 때라는 거. 이런 점에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올해 신축년도 어때요? 지지에 있는 축토가 좋은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없죠. 저렇게 토기운이 강하니까 토기운이 들어오는 것은 하여튼 대체적으로 안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마약 복용으로 구속된 황하나 씨의 사주를 분석을 하고 제가 예전에 교도소에 있었던 얘기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